그래, 실수했다고 치자. 매우 매우 나쁜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실수라는 단어를 갖다 뇌의 어학사전에서 빼자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과 실수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수를 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라는 말을 상대방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핑계를 대는 거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실수의 반대는 뭐냐? 고의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였어. 이거는 실수였어. 이거는 한 번의 실수였어. 자꾸 해명하려는 사람들은요. 그게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갖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 실수였다는 말이 자꾸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단 한 번 실수한 거잖아. 나 그동안 안 그랬잖아. 근데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단 한 번 고의로 다른 이성 만난 거잖아. 안 만났던 날이 더 많잖아. 이거는 진실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라는 말이 결국은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는요. 실수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쪽이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결국 뭐냐? 너의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은 점점 무책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에 못지않게 더 나쁜 말이 있지요. 그래, 실수했다고 치자. 매우 매우 나쁜 말이지요. 그런 다음에 그래, 뭐 실수건 고의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게 하고 실수가 그래도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상대방한테 내가 자꾸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실수라는 말은 빼고요. 그냥 내가 일부러 너를 괴롭히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야. 그때는 안 들킬 줄 알았어. 진짜 들키게 되어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말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만에 해당되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게 실수이건 실수가 아니건 간에 상대방이 입은 고통과 타격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1만 점수의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실수라는 걸 상대방이 이해하면은 이 1만 점수가 한 5천 점쯤으로 깎일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 실수였구나 하고 안다 하더라도요, 이 만점의 고통이요, 9,900점 정도로 깎여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냐 아니냐는 자꾸 내가 내 죄책감을 더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나한테는 중요하지만요, 타격을 입은 상대방한테는 이게 실수건 아니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상대방한테 1만 점에 해당되는 고통을 줬으면요, 1만 점에 해당되는 보상을 갖다 해주는 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1만 점에 해당되는 고통을 줬는데 내가 10만 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요, 아유, 실수 한 번 한 것 같고 왜 그래? 라고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실수다 아니다를 갖고 얘기하기에 앞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보상하기 위한 진정한 행위를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수에 대해서 제가 다루면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실수의 심리학에 관계된 부분은 뭐냐? 가능하면은 실수라는 단어를 갖다 뇌의 어학사전에서 빼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나눠봐요. 한쪽은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예요. 한쪽은 뭐냐? 이 상황이 예측 가능한가 예측 불가능한가예요. 뻔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너무너무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막 흥분하지요. 흥분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들떠서 평소에도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을 해서 돈을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은 어느 정도 이상 오르면은 꼭 팔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모든 게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자신의 원칙을 어긋나서 안 팔았어요. 그랬다 나중에 폭락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내가 흥분하다가 보니까 내가 실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러면 나는 편안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해졌을 때도 실수가 돼요. 이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행을 피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일어나는 실수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요. 개구리를 이렇게 물에다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은 나중에 뜨거운 온도가 되기까지 개구리가 달아나지 않는다는 얘기 흔히 하잖아요.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실수인 거지요. 그게 너무너무 내가 좋은 쪽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게 너무 확실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나는 실수예요.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나쁜 쪽으로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나는 너무너무 불확실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럴 때가 우리가 가장 연상하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할 때죠. 시험이 너무 어려울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지면서 답을 갖다 잘못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가 하나 있지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때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절망하게 되지요. 절망하다가 보면은 더 나쁘게 보면서 실수하게 되는 수가 있고요. 그 정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건 지루함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정도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멍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게 되지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너무 지루한 고속도로 정면으로 달리다가 지겹다고 하고 한눈 팔다가 갑자기 앞에 고라니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피하지 못하게 되지요. 고라니가 나타나서 쿵 한 다음에 핸들을 잘못 떠서 차가 전부 스로프에 부닥치면서 망가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큰 실수는 오히려 겁이 없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전제품 고장 났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얘기했어요. 서비스 기사 부르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기학과 나왔으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대요. 고치다가 이거저거 건드려요. 그나마 쓸만하던 게 완전히 고철이 되어서 이젠 서비스 기사가 와도 소용없게 됐어요. 그러나 겁이 없는 사람은 그때 실수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운이 나빴어. 딱 그 부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져 그랬어 하고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지요. 겁이 많으면서 충동적이잖아요. 실수는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충동적인 사람들은 사지선다해서 1, 2, 3, 4가 있을 때 왠지 1번 보고 2번이 답인 것 같잖아요. 2번이 답이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3이나 4가 안 들어와요. 겁이 없는 분들은요, 다시 체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지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겉으로 볼 때도 별로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겁이 많기 때문에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겁이 많아서 체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실수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오해해요. 그러나 현실화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조금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수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그러나 겁이 없고 충동적인 사람은요, 실제로 큰 실수를 갖다 저질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도요,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큰 실수하는 거에 같이 걸려들어서 고생을 하기 전까지는 겁이 없고 충동적인 사람을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으로 옆에서 오해하고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귀차니즘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물건을 갖다 우리가 손에 쥐고 들 때예요. 접시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접시예요. 그래서 깨지면 안 돼 해서 한 장씩 이렇게 처음에 나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귀찮아요. 이걸 언제 다 해? 2장씩 나르기 시작했어요. 3장씩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돌풀이에 휙 차여서 넘어졌어요. 한 장씩 날랐으면 한 장만 깨지지요. 10장씩 나르면 10장이 깨지지요. 귀찮아서 빨리빨리 하려다가 실수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게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10개의 과정이 있어요. 10개의 과정 중에 1개의 과정을 조금 귀찮아서 대강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이거 10개 다 꼼꼼하게 다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이렇게 좀 대강 해도 되네. 그럼 그 다음에 2개 대강 하게 돼요. 3개 대강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찮다라는 감정은 실수를 일으키지요. 또 결국 귀찮다라는 감정은 점점 일을 미루게 돼요. 그런데 저는 몰아치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몰아치기는 내가 단기간에 능률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놀라운 능력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30분만 하면 될 일을 갖다 30분 마감 시간 전까지 안 하다가 30분 남기고 한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게 꼭 나쁜 버릇은 아니에요. 결국 하니까. 그런데 30분이 되기 전의 시간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게 하니까 내가 괴로울 뿐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생기냐 하면은요. 나의 능력은 30분 안에 할 수 있으나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못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미리 했으면은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은 빨리 가서 뭔가를 처리해야지 나오다 보면은 지하철을 반대로 타는 실수를 하게 되지요. 지하철을 반대로 타서 나와서 빨리빨리 가야지 하다가 보면 이번에는 버스를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실수에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걸러지지 않는 거지요. 걸러지지 않다가 보니까 머릿속 생각은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형인 분들 중에 대부분인 분들은 말을 하고 나면은요, 아차! 하고 알아요. 그래서 말 실수를 하고 나면은 미안해 라고 얘기하지요. 두 번째 유형인 분들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은요, 누구랑 있을 때는 괜찮은 말이에요. 누구랑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지요. 가장 전형적인 게 처음 공직자가 되는 분들이 내가 이 위치에 있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강연을 하건 부하 직원들 밑에서건 이런 말을 해서 누가 얘기하거나 누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내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말실수를 하는 거로 방송을 만들어서 내버렸거든요.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실수가 아닌 게 저기에 가면은 말실수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은 본인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는 실수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본인은 진짜 맞는다고 생각해서 확신에 찬 얘기고 이게 정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의 입장에서는 실수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경우가 있지요. 나한테 온갖 듣기 싫은 말 전부 다 해놓고 나서요. 내가 화내면 실수였대요. 이런 경우는 참 실수로 인정해주기가 싫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한테 죄책감을 가지는 실수냐, 진짜 실수였다 그러면요, 스스로도 반성하기 때문에 반성하면서 나의 마음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지불할 거고요. 그냥 변명으로 실수잖아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니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지요. 어떻게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돈의 가격을 매기냐 이러면서. 제일 첫 번째는 ADHD지요. ADHD의 가장 주증상은 부주의예요. 그래서 ADHD인 아이들을 보잖아요. 어려서 많이 다쳐요. 축구하다가 저쪽에서 누가 뛰어오는데 나만 못 보고 뛰어가다가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ADHD인 아이들 중에서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서 부모님을 덜컹하게 하는 애들도 있지요. ADHD인 아이들은 하다가 뭔가를 갖다 빼먹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시간을 착각하기도 하고요. 장소를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ADHD인 분들은 유난히 물건을 잘 떨어뜨려요. 그리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둬요. ADHD인 분들은 휙 하고 여기에 둬요. 그러다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많지요. 그러나 거기에 충동성이 있게 되면 충동적으로도 실수를 하게 되지요. 충동적으로 한 행동을 실수로 봐줄 것이냐, 고의로 봐줄 것이냐는 다르게 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지 영역을 넘어가 있는 행동이 충동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ADHD인 분들은 인생을 하면서 왜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인생의 실수를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잉 활동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일은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실수예요. 과잉 행동은 일을 많이 벌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ADHD인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잉 행동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지만 말이 많지요. 과잉 언어가 되지요.
그냥 적당히 말하고 안 하면 말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하다가 보면 ADHD인 분들은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꺼내면 안 될 얘기를 안 꺼내거든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있는 대로 꺼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DHD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 다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질환은 뭐냐? 우울증이에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서류에 도장 찍어야 되는데 잊어먹고, 보고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빼먹고, 물건을 어디에 뒀나 잊어먹고, 통장도 찾을 수 없고, 그럴 때는 우울증일 수 있는 거지요. 우울증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항상 말씀드리면 영어의 디프레션이기 때문에요. 경기가 침체가 되어도 디프레션이 되는 거고요. 푹 가라앉은 거예요. 풍선으로 따지면은 프레션이 차 있는 빵빵한 풍선이 있거든요. 프레션이 D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풍선이 쭈글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속상한 것보다 더 큰 증상이에요. 뇌가 제대로 빨리빨리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망증도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안 그러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는 불안장애예요. 여러분, 공황이 있게 되잖아요. 공황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온몸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온몸이 가렵기도 하고 따끔거리기도 하고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계속 실수만 하지요. 그때는 공황이 줄어들면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컴퓨터로 보는 토플 같은 시험은 너무 잘 봐요. 옆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낯선 데서 가서 낯선 학교에서 낯선 아이들이랑 같이 섞여서 보는 수능 보잖아요. 시험을 너무 못 봐요. 왜 그러냐? 사회공포증이 있어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이랑 있잖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갖다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요, 나빠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기자들이 있잖아요. 실수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술 안 먹을 때는 실수가 없고요. 술만 먹으면 사람들한테 실수하잖아요. 혹시 술만 먹으면 실수하시는 분은 본인은 부정하실지 몰라도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분이십니다. 실수를 아니하지 결심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신경 쓰면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확정지어 생각해요. 난 이 실수를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더 굳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분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약을 빼먹는 겁니다. 의사는 한 달 약을 처방했어요. 근데 환자분은 한 달 보름 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약은 어떻게 드셨어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었어요. 어떻게 한 달로 45일을 꼬박꼬박 드시지요? 아니에요. 꼬박꼬박 먹었죠. 어저께까지 먹었으니까. 사실은 약을 갖다 3분지 2만 먹은 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 잘 조절되는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잘 조절되는 당뇨도 조절이 안 되고 잘 조절되는 불안이나 우울도 조절되지 않는 거지요. 다음에는 빼먹지 않을게요. 그러나 전 말씀드리지요. 괜찮아요. 빼먹으셔도 돼요.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째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저에겐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무슨 방법이에요? 물어보시거든요. 억지로 매일 꼬박꼬박 드세요. 왜 이렇게 약을 안 드셨어요? 하는 대신요. 오히려 약의 용량을 올려서 평균 용량을 올리자고 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환자분들이 약을 덜 드시고 증세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전 오히려 환자분을 안심시켜 드리세요. 다행이에요. 환자분이 왜 다행이에요? 그러면 잘 듣던 약이 안 들으면 제가 걱정해야 되거든요. 약을 갖다 덜 드셔서 이야기 안 들은 거니까 이야기 들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말씀드려서 안심하게 해드리지요. 요번에 약을 가져가게 되시면요. 약 포지에
커다랗게 매직으로 오늘부터 날짜를 쓰세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날 날짜에 해당되는 날짜의 약만 드세요. 13일인데 딱 보니까 12일 약이 있어요. 그럴 땐요, 그냥 12일 약을 아침에 드시고요. 13일 약은 아주 밤 늦게 드세요. 그러면 다 챙겨 드시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만으로 실수는 잘 못 줄여요. 살면서 하게 되는 가장 잦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요, 운전 실수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실수하게 됐을 때 가장 커다란 일은 뭐냐? 사망사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는요, 정신 차려서 운전하자. 그냥 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졸음운전 캠페인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요, 안전벨트라는 물리적 장치였어요. 실수를 줄이고 싶으시잖아요. 물리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수를 막으려고 하시잖아요. 이제 실수를 필연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필연을 바꾸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요, 그것이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실수를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은 왜 맨날 저러고 야단 맞는지 몰라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하려면 참아야 되잖아요. 참는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뭔가를 참으려고 하면 끝없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는 데서 생기는 고통이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처벌보다 더 크잖아요. 계속 우리는 실수를 하고 야단 맞는 쪽이 이익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실수함으로 인해서 받는 처벌이 엄청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부러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맨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속 실수했다고 야단치게 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숙제하라 그러면은 딴짓한다고, 아니면 문제 풀다가 계속 실수한다 그래서 야단치세요. 그런 점 말씀드려요. 어머님, 숙제를 없애세요. 혹은 학원에서 숙제를 하고 와야 돼요.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 한 얘는 문제를 대강 풀고 계속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숙제를 없애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잖아요.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여기 두는 게 맞느냐, 저기 두는 게 맞느냐로 맨날 싸워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요, 창고에 집어넣잖아요. 그 물건을 어디에 두느냐로 왜 여기 뒀어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면서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게 옆에서 보기에는 아니지만 그게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어떤 일을 갖다 A라는 방식대로 하면요, 나는 절대로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A라는 방식대로 그 일을 하면 10분이 걸려요. B라는 방식대로 그 일을 갖다 하잖아요. 나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9분이 걸려요. 1분의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갖다 하루에 10번씩 하게 돼요. 6일이 지나면요, 그 10분이 1시간이 되지요. 한 달이면 5시간이 되지요. 그런데 내가 B의 방식대로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복구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실수하고 4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나아요? 실수 하나 하지 않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옆에서 보기에는 비합리적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너무 실수를 했을 때 나를 자책하는 대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내 삶은 실수투성이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살면서 가장 커다란 실수는 이거였어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서는요,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인간은 보통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기도 하지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결국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온전했을 삶을 갖다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위로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렇게 위로받으시다가 그게 자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A라는 행동을 해서 나한테
B라는 불행이 오잖아요. 내가 A를 하지 않았으면은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A라는 행동을 하지 않고 C라는 행동을 했잖아요. 저한테는 X라는 끔찍한 불행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나의 인생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좋은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셔도 되고요. 그때는 그게 아닌 다른 선택을 했으면은 더 엉망이 됐을 텐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선택해서 내가 그래도 상처를 이 정도로 막은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조금 위로해 주시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지세요. 오늘은 실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우리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을 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